안녕하세요. 에어사입니다.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얼굴을 내비치는 영상인 것 같아요. 이 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함께 할까 하다가 앞으로 같이 수다를 떨어갈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직장 이야기로 해볼까 합니다. 약간 저도 여성이고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일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. 특히나 이렇게 전업주부였다가 일을 하는 경력단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든 간에 좀 이런 회사들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. 그럼 같이 어떤 건지 얘기해볼까요? 첫 번째, 가족 같은 가족회사. 가족회사도요, 좋은 회사 분명히 많아요. 사장님 슬하의 자식들이 정말 똑똑하게 자기 할 일 자기 자리에서 제대로 해치우고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해서 회사를 정말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가족회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그런데 가족회사 중에서 사장님 있고 얼굴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모님이 어디 뭐 직원 명부에 있어요. 그런 가족들이 명부에 있는데 그분들은 오지 않고 뭐 자식들이 여기저기 꽂혀 있는데 걔들 일을 정말 못하고 아빠 회사니까 나태해. 그런 데서는 일을 배울 수가 없고요.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다 내 일이 돼요. 내가 일을 잘 하지 못하면 그들끼리 쏙닥쏙닥해서 나는 정말 큰 불이익을 자꾸 받게 될 거고, 그런 회사일수록 월급이나 상여금의 박할 확률이 정말 높아요. 왜냐면 그 돈 우리끼리 나눠 가져야지 왜 생판 모르는 직원인 쟤를 줘? 절대로 직원에게 베풀지 않습니다. 그런 회사는. 네, 아주 많이 봤어요. 그러면 안 돼요. 두 번째, 갔는데 인수인계를 해줄 선임이 없어.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도 없어. 이 업무는 나만 아는데 선임이 없거나 인수인계 며칠 안 해줬어. 알 수가 없는데 얘가 왠지 나한테 연락처를 안 알려줘. 그럼 나도 도망가요. 온몸으로 도망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녀는 혹은 그는 너한테 인수인계 해줄 시간도 남기고 싶지 않아. 이 회사에 온갖 정념이가 떨어졌고 빨리 도망가고 싶은 상태인 거예요. 무슨 일이든 간에. 근데 그런 회사들일 경우 정말로 높은 확률로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이 교체돼 왔어요. 나도 몇 달 후에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조차도 안 받고 그렇게 똑같이 내별 확률이 높습니다. 세 번째, 나는 분명히 경영 지원으로 들어갔어요. 그런데 사장님이 어느 날 오는 전화 좀 받으래요. 뭐 전화 받을 수 있지. 전화를 받아요. 그런데 어느 날 포토샵을 할 수 있냐고 묻죠. 이것만 조금만 수정해주면 된대요. 해드렸어요. 그랬더니 계약서를 수정을 하라고 하고 어느 날 갔더니 조달청에 가라고 합니다. 입찰을 등록을 하라고 해요. 자꾸 업무가 많아져요. 그런데 내 급여는 최저임금. 급여를 높여주지 않죠. 일이 많아요 라고 하면은 해봐. 하다 보면 할 수 있어.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야. 돈을 쓰고 싶지 않은데 그냥 너를 베껴먹고 싶은 거예요. 정당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을 거면 그 회사는 도망가는 게 좋아요. 싸우다가 지쳐서 결국은 인수인계 안 해주고 도망가는 직전 회사가 됩니다.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이 있어요. 사장님이 마인드가 좋고 정말 너도 나도 다 같이 업무에 어느 정도 능력치가 있어서 회사를 이끌어갈 수만 있으면 나도 성장을 할 수 있고 회사도 성장을 할 수 있고 진짜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냥 패기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신 사장님들이 간혹 계세요. 그 경우에는 돈을 쓸 줄 몰라. 임대료가 너무너무 비싸서 그런지 아니면은 본인이 직원이었을 때는 분명히 임금이 낮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싼 맛에 경력이 없는 그런 최저임금의 사람들을 잔뜩 뽑습니다. 그래놓고 일을 돌려요. 포토샵도 시키고 뭐 전화 업무도 시키고 CS도 시키고 경영 업무도 시키고 이것저것 다 시키죠. 그럼 그 사람은 진짜 고생을 해요. 회사에 체계는 없고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그러면 진짜 고생을 하거든요. 사장님 마인드와 함께할 동료들이 얼마만큼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, 그래서 이 일들을 같이 꾸려나갈 때 얼만큼 내가 여기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정말 꼼꼼하게 살피셔야 돼요. 단지 인정에 연연해서 끌려다니시면은 진짜 끝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. 회사 생활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
약간 여자는 이래서 안 돼라는 편견이었거든요. 저는 그래서 뭐 물통 뭐 그 물통 사실 그게 뭐가 그렇게 무겁습니까? 아니 먹었으면 비운 사람이 꽂으면 되지 왜 물통 비워놔? 물통 아무나 꽂고. 그리고 원치 않는 회식 자리 끌고 가지 말고 칼퇴도 이름을 좀 바꿔야 돼요. 내 업무를 다 해서 내가 6시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는 게 왜 칼퇴입니까? 그냥 그건 정시퇴근이죠. 정시퇴근을 못하게 하는 회사는 나쁜 거예요. 내가 할 일을 못하고 퇴근을 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지만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지각도 하지 않았고 열심히 해서 6시에 가겠다는데 왜 눈치를 줍니까? 퇴근은 문화예요. 문화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건전한 회사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겪었던 되게 그지 같은 경우가 몇 개가 있는데 주말에 남자친구한테 웃음만 줘, 몸만 주지 마 하는 부장님도 계셨고 옆에 와서 이렇게 머리 쓰다듬으면서 귀 속에 손가락 넣는 분이 있었어요. 미쳤나 봐. 왜 그래? 남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. 여직원들은 임신하면 출산휴가 쓸 거잖아. 육아휴직 할 거잖아. 애기 낳고 나면 애기 때문에 칼퇴할 거잖아. 회식 못 가잖아. 이래서 여직원은 안 돼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진짜 네가 임신을 안 해봐서 그래. 네 배 찢고 네 회음부 찢어서 애기가 안 나와봐서 그래. 이건 엄살이 아니라 저는 정말 통증이 강한데 아이들 낳고 나니까 출산은 정말 무서운 일이 맞고요. 이걸 하고 났을 때 내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진짜 1년이 걸려요. 저는 그 칼퇴라는 말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. 왜 칼퇴해요? 9시부터 6시까지 근로계약서를 쓰고 갔고 내 업무를 빠짐없이 잘 처리를 했어요. 그리고 6시에 컴퓨터를 끕니다. 그리고 일어나서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가는 건 칼퇴가 아니에요. 정상 퇴근이죠. 그건 그냥 퇴근이에요. 그걸 왜 칼퇴라는 이름을. 퇴근은 문화예요. 누가 가든지 눈치 주면 안 돼요. 내가 과장인데 감히 제가 가? 이게 웬 꼰대짓이야. 쟤 가거나 말거나 이 시간은 나머지 시간은 내 거지 회사 거 아니잖아요. 연차도 진짜 말 많잖아요. 연차 못 쓰게 할 건데 왜 줘? 그 안 주면 지랄하니까 준대. 줬으면 쓰게 해줘야죠. 연차 쓰는데 왜 사유를 묻지? 일신상의 사유라고 썼어요. 일신상의 사유가 뭐냐요? 그래서 개인적인 사유라고 썼어요. 개인적인 사유를 말하래요. 개인적이니까 개인적인 사유죠. 제가 뭐 남자친구랑 뜨거운 밤을 보내기 위해서 여행을 갑니다. 그래서 저는 연차를 씁니다.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? 연차는 꼭 쓰게 해주세요. 제발 공휴일에서 까지 마시고. 그 점심시간. 그 점심시간 저는 회사에서 되게 기다렸거든요. 부장님이 오늘은 순두부찌개래, 오늘은 김치찌개래. 그럼 다 끌려가야 되잖아요. 우리는 성인인데 왜 내 밥 내가 못 먹죠? 밥 먹는 시간만큼은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밥을 도시락을 먹든 내가 길거리에서 민들레를 뜯어서 씹어 먹든 그거는 내 마음이니까 내 시간은 터치하지 마셔야죠. 애가 둘이네. 셋째 언제 나? 셋째 안 낳나? 딸 하나 또 있어야 되지 않나? 그럼 육아휴직 쓸 건가? 제발 여직원한테 애 언제 낳는지, 미혼한테 왜 결혼을 언제 할 거지, 왜 안 하는지 이런 거 묻지 말아주세요. 얘기하고 싶으면 내가 하겠지. 이런 걸 왜 자꾸 시시콜콜 물어. 결혼은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. 근데 왜 자꾸 미혼들한테 결혼 안 하냐고 왜 들들 볶아요. 이상해. 결혼할 때 집 사주실 건가? 왜 자꾸 술자리 끌고 가지? 안 먹겠다는데? 왜 자꾸 워크샵 토요일 일요일 잡지? 토요일 일요일 날 월급 줄일 건가? 제발 하지 맙시다. 술 안 먹겠다는 사람 주지 말고요. 회식 안 하고 싶다는 사람은 그냥 보내주세요. 박사과정까지 끝내고 번역을 일을 하던 언니가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집에서 쉬게 된 거예요. 그 언니가 어떤 일자리를 선택을 했냐면 초등학교 급식실 급식 도우미를 하게 돼요. 또 아직까지 육아와 살림을 여자가 거의 다 전담을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여자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렇게 하면 진짜 나쁜 엄마 취급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런 고급 인력들이 마트 키셔 비하하는 게 아니라 갈 곳이 없으니까. 그리고 시간상의 편의 때문에 마트 캐셔, 뭐 동네 분식집, 뭐 학교 급식실 도우미, 행정실 도우미 이런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. 어디든 그런 곳은 항상 사람을 뽑고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약간 일자리에 대한 개념도 좀 많이 바뀌어야 하지만 여성의 일자리를 보는 시각도 진짜 많이 바뀌어야 돼요.
그리고 그런 일자리는 대부분 최저임금이란 말이죠. 이렇게 해서 오늘은 꼭 피했으면 좋겠는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. 사실 더 많아요. 이거 우리 회사 얘기 아니야? 하시는 사장님도 많으실 것 같고, 물론 저는 구독자가 적어서 걱정이 없지만 그래도 약간 이 정도는 우리 이웃님들도 같이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앞으로도 자주 같이 많이 수다 떨어요. 모두 안녕.